어젯밤에도 당신의 다리 근육이 약 100g 정도 사라졌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도, 아파서도, 단순히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했는데 재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매일 밤 반복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수면 중 근육 단백질 분해가 합성보다 약간, 그러나 꾸준히 앞서갑니다. 밤마다, 주마다 조금씩 100g, 200g씩 줄어들다가 어느 날 의자에서 일어나려 할 때 팔로 몸을 짚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 사우코퍼니어, 즉 가속화된 노화 관련 근육 손실입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약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고 8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최고 근육량의 40%를 잃습니다. 40%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은 피트니스 산업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회사, 보충제 제조사, 헬스장 체인들은 수십 년간 근육을 키우려면 비싼 프로틴 쉐이크, 유청 분리 단백, BCAA, 크레아틴, 그리고 헬스장 회원권이 필수라고 설득해왔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서 제품을 팔기 쉽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근육 재건 음식은 단돈 400원 정도입니다. 평생 냉장고에 있었던 바로 그 식재료죠. 지금까지 측정된 모든 통곡물 식품 중 가장 생체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달걀 산업은 40년 넘게 이어진 콜레스테롤 신화 때문에 겁을 먹고 이 음식이 사실상 근육 재건 기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근육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헬스장도, 보충제도, 프로틴 파우더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음식, 타이밍,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이면 됩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근육 손실에 대한 진실을, 보충제 업계가 숨기고 싶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강한 다리라고 써주세요. 여기는 시니어 헬스 블로그입니다. 지금 당신 근육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책도 이해됩니다. 근육은 고정된 조직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계속 분해되고 재합성됩니다. 이 과정을 근육 단백질 턴오버, 머셀 프로틴 턴오버라고 부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합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거의 균형을 이룹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는 이유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균형이 무너집니다. 동시에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설명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을 더 먹어라고 하면서 나머지 둘은 생략하죠. 하지만 3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변화, 동화 저항, 에너발릭 리지스턴스. 이것이 노인 근육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용어 자체를 모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그중 류신, 루신, 이 핵심 신호입니다. 류신은 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세포에 새 단백질을 만들어라고 지시합니다. 일종의 시동 스위치죠. 젊은 사람은 20g 정도의 단백질, 적당량의 류신만 먹어도 강한 mTOR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mTOR 경로가 둔감해져서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합니다. 클리니켈 눌리션 연구에 따르면 2.5에서 3g의 류신, 즉 고품질 단백질 25에서 30g 정도가 젊은이의 15에서 20g에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당신의 근육이 합성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합성 신호가 약해졌는데 그걸 극복할 만큼 류신을 충분히 주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 호르몬 감소. 4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은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70세쯤 되면 대부분 최고치의 50에서 70% 수준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동화 호르몬이 더 급격히 떨어집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들이 줄면 합성 속도가 더 느려지고 분해 쪽으로 균형이 기웁니다. 많은 의사가 여기서 놓칩니다. 어르신이 약해졌다고 하면 비타민 D, B12, 기본 혈액 검사 정도 하고 끝입니다. 자유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안 봅니다. 류신 역치도
동화 저항도 설명 안 합니다. 단백질 더 먹고 활동량 늘려라는 말은 집에 불이 나는데 불조심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 수면 중 분해 창. 이 부분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소입니다. 자는 동안 몸은 금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미노산이 혈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육 단백질 분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밤에도 장기 복구, 면역, 장 점막 교체, 효소 생성 등을 위해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음식에서 안 오면 가장 큰 저장고인 근육에서 끌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야간 정비팀이 필요한데 자재가 없으면 벽을 뜯어서 쓰는 겁니다. 그 벽이 당신의 근육입니다. 저널 오브 눌리션 연구에서 노인층은 수면 중 순, 넷, 근육 단백질 균형이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해 합성. 노인들은 보통 저녁을 5에서 6시에 먹고 아침을 7에서 8시에 먹습니다. 13에서 14시간 동안 아미노산 공급이 없습니다. 매일 밤 13시간씩 근육이 해체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나이가 들수록 야간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어메리컨 저널 오브 피지알러지 연구에서도 같은 칼로리 단백질 섭취량 대비 노인층의 야간 마이너스 균형이 젊은이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음식이 바로 달걀입니다. 먼저 40년간 이어진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겠습니다. 1968년 미국 심장협회는 식이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미만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달걀 하나에 약 186mg이 들어가니 하루 하나 이상 먹지 말라. 심지어 노른자는 피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어르신들은 가장 영양적으로 완전한 식품 중 하나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2015년 미국 식이지침 자문위원회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과다 섭취 우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013년 BMJ 메타 분석 26만 명 이상에서도 일반 인구에서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 간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공포는 잘못됐고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이미 한 세대가 달걀을 제한하고 흰자만 먹고 가공 대체품으로 바꾸면서 근육을 잃었습니다. 통째로 먹는 달걀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큰 달걀 하나에 완전 단백질 6.3g, 모든 필수 아미노산 균형 완벽, PDCS 1.0, 최고 점수. 류신은 약 0.5g, 세개면 1.5g, 그릭 요거트 한 컵 추가하면 2.5에서 3g 류신 역치 달성. 노른자에는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호르몬을 30대 수준으로 돌리진 못해도 남은 생산을 유지하는 데 원료를 줍니다. 노른자 하나에 콜린 약 147mg, 신경근 기능에 필수적이며 아세틸콜린 합성에 필요합니다. 콜린 부족 시 근육 신호가 약해지고 악력이 떨어지며 반응 시간이 느려집니다. 미국인의 90% 이상이 콜린 섭취 부족입니다.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또 비타민 D, 노른자당 약 44IU, 셀레늄, B12, 리보플라빈, 인 등도 들어있습니다. 무게 50g에 400원 정도.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저항 운동 후 통째 달걀 섭취가 흰자만 먹는 것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의미하게 더 촉진했습니다. 노른자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비용 비교도 압도적입니다. 달걀 하나 400원, 단백질 6g, 유청 분리 단백 1스쿱, 1,500에서 2,000원, 25g, 달걀 3개 플러스 그릭 요거트 1컵 2,000원 미만, 단백질 34g 플러스 류신 3g 이상 플러스 미량 영양소, 지방, 인지질, 프로바이오틱스, 칼슘, 비타민 D까지. 같은 류신 역치에 훨씬 저렴하고 인공 감미료도 소화 불편도 구독도 없습니다. 달걀을 사 먹는다고 아무도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아무도 설명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단백질을 먹고는 있지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근육 유지에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 1. 너무 고르게 퍼뜨려 먹는 패턴.
아침 저단백, 오트밀, 토스트, 시리얼 8g, 점심 중간, 샌드위치, 수프 15g, 저녁 중간 높음 25g, 하루 총 48g으로 RDA는 채우지만 류신 역시 2.5에서 3g를 아침 점심에서 못 넘깁니다. 하루에 MTO아워 활성화가 한 번, 저녁만 일어납니다. 저널 오브 눌리션 연구, 같은 총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나눠 25에서 30g씩 먹으면 24시간 합성이 25% 증가했습니다. 분배만 바꿔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 2. 단백질 종류와 타이밍이 부적절. 모든 단백질이 MTO아워 활성화에 똑같이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 콩, 렌틸콩, 두부 등은 류신 밀도가 낮고 소화율이 떨어집니다. ES 점수로 보면 통째 달걀 1.13, 닭가슴살 1.08, 우유 1.14, 그릭 요거트 1.05, 유청 1.09, 대두 0.90, 완두콩 0.82, 강낭콩 0.65, 밀 0.40. 식물성 단백은 같은 류신을 얻으려면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식욕이 줄어든 어르신들에겐 어렵죠. 게다가 많은 어르신이 위산 억제제, PPI, H2 차단제를 먹고 있어서 단백질 소화 자체가 떨어집니다. 식물성 단백 플러스 낮은 위산. 흡수되는 류신이 50에서 6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달걀은 DIAS 최고, 지방이 소화효소 분비 촉진, 부드러운 질감으로 노화된 소화계에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 전달체입니다. 야간 단백질 창.